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오늘부터인가요?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이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누구 말마다나 먹고 죽을 약값도 없다 이 얘기죠. 예, 정말 뭐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먹고 죽을 약값도 없다라는 정도로 돈을 벌어서 이 매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매장을 유지할 돈도 없다는 거니까 참 뭐 얼마나 그게 한심한 겁니까? 예, 먹을 힘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먹을 힘이, 예, 뭘 먹어야 힘을 기운을 차리는데 먹을 힘이 없는, 예, 그게 바로 이제 홈플러스입니다. 뭐 참 보면은 그 참 똑같아요, 그쵸? 우리가 볼 때 베네수엘라 이란도 아니 저 무진장하게 석유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 무진장하게 쌓아놓고 있는 석유를 못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안질뱅이처럼 전신에 온데 다 석유가 막 칠갑이 돼 있는데 그것도 그걸 돈으로 못 바꾸고, 어떤 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도 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돈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뭐 되는 집은 먼지도 돈을 만들고, 안 되는 집은 금덩이로도 쓰레기를 만드니까 참 역사의 진리입니다만은, 망조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리더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나라. 예. 페르시아 민족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입니까? 자꾸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나이 50쯤 됐을 때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국민이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외국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있고, 우리는 어떤 민족이 좀 영민한 사람들이에요. 영민. 그러니까 영민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영리하고 민첩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리하다는 것이 그냥 머리 좋다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얕은 수에 강해, 얕은 수에.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뭐 그렇게 폄하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지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 스타일이야. 우리나라 스타일. 예.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중원을 차지했겠죠. 왜 한반도로 갔겠어요. 예. 근데 나름대로 왜 한반도로 왔느냐? 가성비가 좋잖아요. 적은 힘을 들여가지고 땅을 지키기가 좋으니까 나름대로 조상들이 생각했겠지. 야, 힘들게 여기 있어봐야 우리 맨날 그냥 외적의 침을 받고 이렇게 사느니 한반도로 가서 편하게 그냥 살자. 대신 우리가 거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린 거야, 잔머리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아버지한테 엄청난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잘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운영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0억짜리 회사를 받았는데 이걸 운영해가지고 다달이 얼마나 내가 이익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 1000억을 팔아서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래서 실제로 또 수익을 본 친구들도 있고, 예, 뭐 회사 또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또 망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없는 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아버지한테 저 기업을 물려받고 저걸 왜 파나.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뭐 공무원이었지만 기업가였으면, 야, 그런 거 나도 좀 받아가지고 운영해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얘네들 30대였는데 제 친구들 그때만 무슨 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회사에 뭐 기획실장하고,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 막 그런 거 보면, 야, 아버지가 공무원인 것이 안 좋구나 이렇게 막. 근데 또 지금 보면 그 회사를 잘 운영을 못 해가지고 또 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도 많아.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홈플러스가 사실은 이게 되게 알짜 기업이었잖아요. 예, 홈플러스가 삼성이 했는 건 알고 있나, 사람들이? 삼성 계열사였잖아요, 홈플러스가. 알토랑 같이 잘 만들었다고요, 사실은. 예. 옛날에는 홈플러스 이미지가 좋았잖아. 예. 이마트니 뭐 롯데마트 이런 것보다 홈플러스가 이미지가 좋았던 게, 거기다 대문짝하게 써붙여놨잖아요. 홈플러스는 삼성 계열사입니다. 삼성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간 좀 홈플러스 가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있는 사람들, 약간 그런 이미지죠. 우리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주식 아무나 갖고 있지 않은 게, 옛날에는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게 당장 빨리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주식이었기 때문에 돈 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지, 내가 개미인데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뭐냐면 약간 품질이 좋은, 약간 퀄리티가 검증이 되는 그런 관리를 받는 그런 어떤 이미지였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이미지였지, 홈플러스가. 그 좋은 이미지였던 것이 뭐 흘러 왔지만 이제 뭐 사모펀드 얘기하고 MBK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 주인이 그 상점이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아무리 악덕 주인도요, 이익이 나길 바래. 아무리 악덕 주인도 이익이 나길 바래. 이익이 난다는 것은 효율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직원들 열심히 일 시키고 했다는 거? 근데 사실 그렇다. 직원들을 열심히 일 시키고 밤늦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막 시킬 수는 없잖아. 어쨌든 일을 시키는 것도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시키잖아요. 아무리 못해 우리가 새벽 3시, 4시까지 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악덕 기업 그러는데, 그 악덕 기업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막무가내로 옛날 가발 공장 시대처럼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막 여공들 막 착취하듯이 그렇게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삼성이 됐든 그게 뭐 MBK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주인이 누구든 간에 그 뭐 사람이 좀 약간 뭐 인격의 차이는 있고 말투 막 이런 거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주인이 이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잘못되길 바란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조들이 막 주장하는 것처럼 뭐 홈플러스의 돈을 빼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오너라는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이 경영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은 그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마치 삼성전자가 이익이 나도 그 이익을 지금 뭐 이익이 나서 좀 나눠줘도 된다고 판단하면 나눠주는 거고, 그거 지금 나눠주는 것보다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나 보너스라는 거는 경영적인 판단인 거야. 당연히 나눠줘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야 너희도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좀 충성을 가지게끔 하려고 보너스를 주는 거지, 그냥 계약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돼 법을 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어떤 홈플러스 그 대주주도 그게 누구든 MBK든 뭐든 삼성이든 뭐든 그 회사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회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노조가 정치화되고 이러면요, 이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집단화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상대를 악마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국가 간의 국가가 전쟁이 나면요, 상대 국가를 악마시하게 만들어요. 예. 상대 국가를 악마시 시킨다고.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일본을 되게 악마시게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 되게 착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옛날에 뭐 일본 뭐 보면은 상종할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변태 같은 사람으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 일본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해보면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뭐 방송이라든지 어떤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의 뭐 나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완전히 무슨 뭐 성변태자에다가 어디야 저기 뭔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착해요. 악마시 만들어 놓은 거죠. 악마시.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요. 좌파들이 특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냐면, 실제 있지 않은 것들을 실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노조가 됐든 홈플러스 노조가 됐든, 지금 이제 사실 뭐 홈플러스도 공교롭게 또 삼성이었던 거지만, 이 노조들이 결국 이 회사를 왜 말아먹냐면, 실제 경영자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마화 시키는 거죠. 예. MBK가 잘못됐다. 그러면 MBK는 미쳤다고 홈플러스를 사가지고 자기 돈을 또래박으면서 그 직원들 월급을 주냐고. 수익이 안 나는데.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 자기들은 만약에 그러면 어디 가서 카페 같은 거 차려가지고 알바들 막 월급 챙겨주려고 계속 자기 돈 꼬라박으면서 애들 월급 줄 거야? 본인들은 아마 생각도 안 할 거야. 알바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걸.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할 짓을 왜 회사는 하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지. 어떤 놈이 그렇게 주주들 돈을 또라박아가면서 월급을 주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경영진들을 악마화하고 만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경영진을 악마화하게 되면 직원들 자체가 일을 해야 될 정당성 및 일에 대한 어떤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대충 일하자. 우리도 왜 경영진도 저런데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하냐? 그러면 어떤 회사 구간은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이 열심히 안 하는 회사 치고 잘 되는 기업이 있겠어요? 응? 일단 품질이 떨어질 거고 서비스가 떨어질 거고. 예. 서비스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회사에 있는 그 회사를 거쳐간 커스터머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지금 홈플러스가 그렇게 고퀄러티였던 회사가 지금 저렇게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홈플러스 가면 당장 사람들이 안 친절하고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여기다가 막 윤석열 퇴진 이런 거 써 있고 그러면 솔직히 내가 커스터머를 내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여도 좀 시건방져 보이지 않아? 니들은 물건이나 팔 것이지 왜 거기다 대고 네가 정부를 욕하고 무슨 뭐 정권 퇴진을 하고 이지랄을 하고 앉았어.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 자기들이 할 직분에 충실해야지. 내가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먹는 이유는 맛있는 초밥을 먹고 싶은 거지 초밥집 주인이 좌판지 우판지가 뭐가 중요해. 응?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홈플러스에 있는 노조들이 무슨 정신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리더에 의해서 그런 어떤 디렉션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노조들이 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커스터머, 한번 간 커스터머 중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파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퇴진 막 마크 써있으면 좋아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 예. 좌파든 우파든 간에 홈플러스를 가든 어딜 가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가 돈 낸 만큼 코아페트를 받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좌파라고 벤츠 싫어하고 우파라고 벤츠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누구든 다 정상 가격에 벤츠를 사가지고 참 좋은 벤츠를 끌고 다니고 싶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벤츠 코리아가 뭐 벤츠 사러 갔는데 마크에다 대고 이재명 죽일 놈 이렇게 써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벤츠 사겠냐고. 네가 왜 이재명 죽이고 살리고를 네가 왜 벤츠 거기 코리아에서 네가 왜 그거 왜 완장을 두르고 지랄이야 연방이야.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물건 파는데 왜 이재명 죽이네 살리네 윤석열 죽이네 살리네를 네가 왜 얘기하냐고. 거기서부터 망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도록 리딩을 했는 놈이 누구냐는 거야. 저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에 있는 몇만 명의 직원들이 그 사람의 디렉션을 받았을 때 솔직히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 절반 이상은 야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야 우리가 무슨 뭐 윤석열 퇴진 뭐 이런 건 뭐하러 하지? 이랬을 때 누가 리딩을 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봐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의 테슬라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동네 구멍가게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슬라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2006년도 7년도 이럴 때 테슬라 사기꾼이라 그러고 뭐 스페이스 X 한다 그럴 때 말도 안 돼. 뭐 우주에다 뭐 로켓을 쏴? 응? 처음에 테슬라 전기차 만든다 뭐라 그랬어요? 마진이 너무 비싸고 마진이 너무 많이 가고 이미 100년 전에 했던 전기차를 왜 다시 하냐 그러고 결국은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 테슬라 직원들 완전히 뭐 수억대 연봉 받고 배당금 받고 난리 부르스인데 지금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삼성전자도 솔직히 지금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있었어 봐요. 어디 노조가 저기 설쳐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삼성 리더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까지 온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사람들이 뭐 나사가 하나 빠져 있든지 이렇지
이 관리를 이따위로 한다는 거니까 문제인 거야. 직원들이 노조질을 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이고 다 챌린지가 있지.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지.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응? 왜냐? 그게 예측이잖아요. 우리도 막 노사분규 옛날에 많이 하고 했잖아요. 막 돈 많이 벌 때 이럴 때. 그때 계속 잘 넘어왔잖아, 지금. 그게 다 리더들이 어떤 힘이야, 리더들의 힘. 그래서 저는 홈플러스도 보면은, 일단 첫째 잘못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조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전 노조 중에서도 그 상위 리더들. 지금 삼성 노조도 마찬가지야. 그 위에 리더가 병신인 거야, 지금. 얼마나 지금 삼성 노조가 욕을 먹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삼성 직원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잠잠해지잖아요. 삼성이 나중에 얘네들 크면 놔둘 것 같아요. 절대 크면 안 놔둬. 네. 저는 기업의 생리를 알아요. 기업은요 절대로 뒤끝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회사는 항상 최고를 지향하잖아. 좀 더 나은 거. 매일 일신 우일신이잖아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한번 눈에 딱 봤어. 제가 어떤 거. 저기 벌써 어디 가서 뛰들어오고 다니면서 회장님 초상화 밟고 다니고, 응? 회사 욕하고 다녔던 놈을 기억을 어떻게 지워? 그렇잖아요. 못 지우지. 어떻게 지우냐고, 그거를. 맨날 욕하고 다녔던 거를. 그 새끼가 어디 가서 또 욕할지 어떻게 알고 걔를 믿어? 걔한테 어떻게 고급 정보를 주며 걔한테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라고 맡겨요? 걔가 오죽이나 잘 만들겠어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 걔네들이 중국 애들이 막 접촉하면 걔네들 안 만나겠어요? 돈에 혈안이 될 애들인데? 응?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문제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야, 제가 봤을 때. 왜? 아니, 삼성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갖는 게 중국인데, 중국 애들이 걔네들한테 내밀 게 뭐겠어요? 돈이죠, 돈. 예. 그 돈에 가장 약한 애들이 얘라는 걸 이번에 파악했는데 중국 반도체 애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삼성 반도체를? 저는 이제부터는 관리 들어간다고 보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삼성 노조도 망조예요.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내리막길을 갈 겁니다. 예, 왜 내리막길을 가냐? 홈플러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저는 물론 사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세계적인 기류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인데 삼성전자 자체의 지금 뭐랄까요, 내부적인 어떤 부분은 어떤 내리막이라고 봐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한번 바람 핀 거 보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요? 그렇잖아. 한번 바람 핀 거 봤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사냐고. 못 산 거야. 둘이 빨개먹고 누워있는 거 봤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 못 살지. 똑같은 거야, 노조도.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이제 홈플러스 상황이 사실은 옛날 얘기인데 요즘도 지금 홈플러스가 이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삼성 노조도 같이 돼 있는데 또 그들이 또 둘 다 삼성 계열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데자부가 느껴지는 거죠. 삼성전자도 이제는 삼성 홈플러스, 그러니까 지금의 홈플러스의 미래로 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도 예외는 아니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한번 그런 맛을 들이면 홈플러스도 한번 정치 맛을 들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노조도 이렇게 돈 맛을 들이면 결국은 망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이렇게 된 거는요. 홈플러스에 있는 그 오너나 어떤 그 경영진들이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윤석열 퇴진이네 뭐네 이런 거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오겠구나 해서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해도요, 자식은 부모를 못 이깁니다. 자꾸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거는 그냥 유아적인 얘기고, 결국은 직원은 사장을 못 이겨요. 직원은 사장을 못 이긴다고. 왜 그러냐? 이거를 그냥 다, 문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장한테 있잖아요. 사장은 이걸 한마디로 사장은 자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뭐 직원이 솔레바이 쳐봐야, 그냥 회사 문 닫겠다 했는데 뭐라 그럴 거야. 내 회사 내가 문 닫겠다 했는데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직원들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 경영자가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애착이 안 가게 되면요, 회사 문 닫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